감사합니다. 그거 하나면, 어제는 뭐, 저기 그 위촉장 잘 받아갖고 오셨어요? 네네. 예. 음. 학교는 얼마 만에 가신 거예요? 학교는 작년에는 못 갔죠. 뭐 작년에는 못 가고 그 전에는 한 번씩 가고. 예. 주로 저는 이제 그쪽에 아이들 강의보다는 이제 우리 교수님들하고 연구하는 거. 지난번에 우리 프로젝트 하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예. 그거를 뭐 거의 진행을 못 해가지고 원래 이제 치약에 관련돼 있는 거 하고 칫솔에 관련돼 있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뼈 예. 우리가 뼈 만드는 거 그거 하고 이제 교수님하고 진행하는 게 있었는데 수습됐다가 이제 요거 조금 풀리고 나면 또 다시 해야죠. 뼈 만드는 거는 뭐 기존 본인 뼈 이식인가요? 아니면 인공뼈 이야기신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인가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소뼈라든지 말뼈라든지 사람뼈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하는데 예. 거기에 어떤 유전자적으로 어떤 줄기세포라든지 뭐 그런 거를 넣으면 예를 들어서 뼈가 3개월 만에 될 걸 2개월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 뼈가 잘 만들어지고 오래 간다든지 예. 뭐 그런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고 인공. 예. 일단 가정을 그렇게 하고. 예. 그런 식으로 가정을 하고 지금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좀 그래 보려고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제 바이오벤처로 해서 우리 헬스원을 키우려고 원래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회사를 한번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치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로 그 기능성으로 해서 지금보다 더 살균력이라든지 또 양치하고 오래 간다든지 치아에 이렇게 치아 양치하면 잘 오히려 이제 마모가 일어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강화라 그래서 좀 단단하게 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능성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 생겨지고 나서 진행을 못했죠. 근데 치약하고 칫솔 기본선 가지고는 참 어렵기는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쉽게 달성이 안 되고 어느 이하되면 또 사실 치석이나 이런 거 저기 제거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면 또 안 되니까 네네. 그것대로 또 이렇게 신경 쓰면서 강화는 해줘야 되는데 또 치아는 또 자기 성질이 또 원래 있으니까 또 그렇고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장 소장님은 어제 다녀오셔서 피곤하지는 않으세요? 아니 뭐 괜찮아요. 한 5km 정도 그런 거예요. 만보. 재밌으셨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더 나오셨어요. 그다음 이제 거기도 선배님이세요? 네네네. 친구분을 한 분을 이렇게 우연히 통화하게 하다가 저를 만난다 그러니 이제 그분도 잘 이제 전에 알았던 선배시거든요. 그럼 뭐 불편하진 않으시겠네. 예. 셋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쉽게 한 바퀴 삥 돈 게 아니고요. 한쪽 부분을 왕복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무리 안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죠. 뭐 이야기하는 게 더 오랜만에 만난 거 이야기 나누시는 게 더 좋으니까. 천천히 그런 건데요. 사진도 많이 찍으셨어요? 사진은 뭐 이렇게 많이는 안 찍었어요. 꽃 사진은 좀 많이 찍고. 거기 옛날 그러니까 전통 정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전통 정원이라고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그 우리나라 궁중 뭐 경복궁이나 뭐 경회로 이런 쪽처럼 전통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조그만 연못에 이렇게 수련이 이렇게 피었어요. 예쁘게. 그래서 그거 좀 찍고 그다음에 그게 뭐라 그러죠? 이게 그게 수련이고 동그랗게 이렇게 수국 수국도 그 담장에 예쁘게 이렇게 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좀 찍고
점심 먹고 이제 이렇게 온 거죠. 수국이 그 광주 살 때 어머니가 갖고 있는 수국이 진짜 이뻤거든요. 그리고 꽃이 예. 오래 가고 그래갖고 너무 좋았는데 그 학교에 꽃꽂이 담당 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걸 잘라갖고 주셨는데 네. 갖고 갔더니 하루 이틀 만에 금방 그 꽃이 시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다음부터 꽃꽂이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예. 수국이 그렇게 예뻤는데 색깔도 그렇잖아요. 이 낮게 꽃이면서도 또 전체가 이렇게 쫙 어우러져 갖고 너무 이쁘고. 근데 어제 그 같이 오셨던 선배님이 이제 수국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이제 다양한 색상의 수국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몰랐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게 수국이 왜 이렇게 색들이 다 틀린 줄 아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종자가 틀린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이 동물약품 쪽에서 근무하셨던 분이라 이제 품질 관리 기사도 갖고 계시고 뭐 그런 분인데 그거는 씨가 틀린 게 아니고 씨는 같은데 토양 있잖아요. 토양 성분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토양 성분에 있는 미네랄에 의해서 그 꽃의 색깔이 다 그 형형색색으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분에 아니면 그 땅에다가 이제 그 어떠한 성분을 이렇게 첨가를 해주느냐, 아니면 그 토양 자체가 어떠한 성분의 토양인가에 따라서 수국의 같은 씨래도 피어나는 색상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 홍학 있잖아요. 홍학. 예. 색깔 이렇게 발그레 갖고 예쁘잖아요. 예. 근데 그 먹는 게 달라지면 그러면은 색깔이 그 색이 없어진대요. 예. 근데 이제 그 바닷가에서 먹는 갑각류나 요런 쪽에서 그거를 이렇게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 갑각류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걸 먹으면 얘가 색깔이 그렇게 바뀌고 그리고 안 그러면 색이 다시 빠지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공원장님도 식사하시는 거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먹는 게 중요하단 말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독이 있다고 알려진 그런 생물들 그런 생물 중에는 자체에서 독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것들이 자기가 그 먹는 종류 있잖아요. 특정한 플랑크톤이나 뭐 이런 거 먹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게 몸에 쌓인 독을 자기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쌓아갖고 자기 독처럼 쓰는 그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대요. 우리는 그게 그렇게 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기가 먹는 그 특정한 게 아니면 그 독 자체가 없는 그런 종류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수국 이야기 하시니까 여러 연결돼서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이제 그렇게 색이 이렇게 틀리는 게 저는 이제 씨앗이 틀리나 했더니 그 씨앗은 같은데 토양의 성분에 따라서 이제 색이 틀리게 나온다 이런 얘기. 그리고 새 깃털 있지 않습니까? 새 깃털에 어떤 거는 자기 몸에 있는 색깔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는데 특히나 그 파랑색 있잖아요. 파란색. 그거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색깔이라기보다 요 구조 있죠. 굉장히 가느다랗고 이 얇은 이 털의 구조가 빛을 어떻게 반사하냐에 따라 갖고 빛을 어떻게 이제 투과시키고 반사하고 하냐에 따라 갖고 그 색깔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원래 그 색이 아닌 종류가 대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파란색은. 그래서 또 그 부분도 그러네요. 생각이 딱 나네요. 오늘도 뭐 간단한 거 조금만 보고 가실까요? 예.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아침에 저희 금요일 아침마다 비전 포럼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게 독서 토론 쪽인데
책 선정을 이번에 그 엑설런스라는 책을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은 1장만 했는데 독일 분이세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책을 썼는데 사실은 책 선정된 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마음에 안 들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 우수성, 그 다음에 잠재력을 발현해가지고 탁월함을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 관련된 이제 책이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들어가자마자 첫 마디 부분이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이제 그 확 와닿지가 않은 게 엑설런스를 갖춘 사람만이 자기 인생의 조종대를 잡는다. 그렇지 않으면 남한테 끌려다닌다. 약간 이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의 이제 그 카피인 것 같아가지고 예, 저는 사실 이 대목이 그렇게 이제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긴 했는데 그 1장 부분만 이렇게 정리됐던 게 뷰카는 뭐랄까 V 쪽 요거는 변동성을 이야기하고 요즘 시대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복잡성, 모호성 요 네 가지를 가지고 네 가지가 요 극심한 시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느 쪽으로는 그 이게 수긍이 가고 한쪽으로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여기에서는 그 우리가 어떤 책을 쓰거나 자기 주장을 상대방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위협을 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좀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디지털이나 뭐 이런 걸 봐가지고는 변동성이 심한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과거 오랫동안 우리한테 그 변화나 불확실성을 주었던 것들을 디지털이나 새로운 기술로 해가지고 소화를 해버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오히려 굉장히 안정된 시대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조금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조금 수긍이 조금 완전히 가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또 한쪽으로는 뭔 이야기 하려는 건지는 아니까, 예, 그러니까 맞다 탁월함이라는 게 뭐 이 책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구나. 그 정도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거기서 이야기하는 키워드 이제 그게 9가지가 자기 성찰, 공감, 의지, 리더십, 평정심, 민첩성, 웰빙, 공명, 열린 마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9개를 키워드를 뽑았더라고요.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에 그 자기 인생 조종대를 자기가 잡고 가야 된다. 그러려면 탁월함이 필요한데 탁월하려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9가지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 부분 한 번만 좀 다시 볼게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예. 탁월함을 여기 이제 그 1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 결론인데 열린 마음, 자기 성찰, 공감, 의지, 리더십, 평정심, 민첩성, 웰빙, 공명 이런 식으로 9가지를 이제 뽑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그 저는 2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우리 그 이성재 대표님이 날마다 그 책은담 올려주시잖아요. 예. 근데 거기 있는 내용하고 의지와 리더십 아니면 민첩성 이 부분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좀 적은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책은담하고 겹치는 부분이 꽤 많다. 저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학생 때 굉장히 관심 많이 가졌던 게 스토아파였거든요. 근데 스토아파 쪽에서 그 제일 골자가 그거잖아요. 손댈 수 있는 거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 내 관리 범위 안에 있는 거 그것을 우선 먼저 제일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관리 범위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 배제한 상태에서 현실을 살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회색지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덕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경향은 같지만 그것에 대해서 뭐랄까 그게 어긋나게 됐을 때 그거를 가지고 그 부담을 갖지는 않는다. 약간 대략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하고 그 이 책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9가지 덕목이라고 보면 덕목인데 엑설런스를 위한 덕목 9가지하고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시대가 뷰카 시대니까 이런 식으로 변동 많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해지는 시대니까 이걸 위해서는 내가 지금 새롭게 꺼낸 엑설런스라는 요 키워드가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이 책에서는 그 주장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봤던 책들은 다 좀 오래된 책들이잖아요. 책임담도 그렇고 스토아과 쪽도 그렇고 스토아 철학도 그렇고 예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꼭 그렇게 막 지금이 힘들고 지금이어서 변화가 심해서 힘들고 이게 아니라 각 시대에는 시대만큼 힘들었을 것이다. 그 시대는 그 시대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고 그때 만들어놨던 그런 그 흐름이나 큰 방향성 솔루션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 저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혹시 이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안 보셨어요? 그 밀리의 서재는 구독하고 계신가요? 책 들어와 있네요. 예. 예. 그 안에 책이 있더라고요. 예. 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읽을 때 아주 답답한 책은 아니에요. 그냥 쓱쓱쓱 읽으면 다른 자기계발서나 이런 거 많이 보신 분들은 그냥 휙휙 넘어가는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가볍게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책을 안 보시긴 했지만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제가 제일 많이 와닿았던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면 그 책의 그 1장의 세 번째 부분 정도가 코로나하고 디지털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저자 의견이 뭐냐면 이 책에서 주장하고자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게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바이러스 하나가 다 끝내버렸다. 약간 그런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대목이 쓱 지나가는 것처럼 적혀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공감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막 패턴을 만들고 9가지 이렇게 갖고 뽑아내고 그거 각각에 대해서 설명해 갖고 동기 유발해서 엑설런스를 향해서 가게 하고 이게 의미가 얼마나 있을까? 저는 약간 그런 관점에서 책을 봤어요. 들어보시니까 고 원장님은 좀 어떠세요? 일단 아까 이제 그러니까 비행기에 관련된 말씀하셨는데 저 생각을 할 때 그냥 내가 무슨 자리에 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누구만 맞다 이게 여기도 보니까 조종사로서의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항로의 비행기를 내가 끌고 갈 거냐 아니면 거기에 이제 어느 자리에 앉아서 갈 거냐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 성향은 그러면 과연 어땠나 생각해 봤을 때 감히 조종사가 이게 비행기로 따진다면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일반석 비즈니스석 1동석 정도에서 생각을 했지 이게 내가 조종사가 돼서 조정을 해보겠다 그런 생각 비행기로 본다면 그런 생각은 잘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게 인생을 본다 그러면 내 인생에는 내가 결국 조종을 하는 거니까 내가 결국 조종사구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 그냥 그런 정도. 내가 책을 읽어보면 아마 뭔가는 나올 거는 같던데. 예. 사실 책은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기 위해서 그냥 꺼리로 저기를 하는 거지. 예. 각자 살아오신 게 있으니까 그 생각을 이렇게 서로 이야기 주고받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장 소장님은 어떠셨어요?
이게 작가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 탁월함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뭐 선천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전제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아니고 하여튼 예, 탁월함을 예, 갖기 오히려 위해서는 뭐 나머지에 대한 걸 개발할 수 있다. 예, 약간 예, 예. 그런 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탁월함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8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까지. 예, 예. 이게 그 박스는 8개 아닌가요? 예, 박스는 그랬는데 제가 억지로 네. 집어넣은 거고 웰빙하고 공명을 제가 네. 합쳐놔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9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예, 근데 예, 이건 의미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키워드는 예. 예. 그 공명과 공감의 그걸 왜 굳이 구분을 했죠? 그 요소로서. 공감은 내적인 부분에 대한 것 같아요. 네. 감성적인 부분. 감성. 공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깥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하는 부분. 네. 서로 이제 공감대 형성된 걸 가지고 이제 실제 움직임으로 바꿔내는 작업, 문화나 예,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것 같아요. 오늘은 1장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뒤에까지 네. 다 본 건 저도 뒤에 예, 못 예. 봤어요. 예, 예. 그래서 하여튼 뭐 탁월함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후천적인 본인의 그 잠재 능력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엑셀런트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고 키워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네, 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뭐 이 평정심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좀 뭐 마음에 와 닿네요. 실제로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딴 분들은 전부 약간 뭐랄까, 그 경쟁에 대한 부분, 예리함, 더 높이 서는 거, 요런 쪽 키워드들을 많이 고르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거기에서 열린 마음 자기 성찰, 그 다음에 평정심, 요런 키워드가 더 와닿는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네. 근데 별로 다른 분들 표정이 공감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예. 대부분 좀 젊으신 분들이었었나요? 아니요, 젊은 친구는 거기 이민우 씨인가 해가지고 젊은 친구 한 명 있고, 한 예, 분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뭐, 그냥 여기 계신 분들 정도 분위기? 예, 그 정도 분위기였어요. 예, 네, 오히려 거기 젊은 친구가 하는 이야기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뭐, 좀 뭐랄까, 자기계발서나 이런 거 읽는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읽는 게 3, 40대는 많은데 10대, 20대가 너무 적어서 좀 자기는 걱정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발언 시간이 짧아갖고 저는 이야기는 못했는데 제 마음은 진짜 다행이다. 10대, 20대까지 이런 책 읽어가면서 경쟁에 내몰리지 않는 그게 전체 분위기가 그렇든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가 택해서 그런 건 간에 정말 다행이다.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아까 공 원장님 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인공뼈를 만들 때 그 소뼈하고 말뼈를 연구한다는 부분이 여러 가지 동물의 뼈 중에 사람의 뼈하고 근사한 그 네. 성분을 갖고 있는 게 소하고 말이라고 보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소뼈, 말뼈, 돼지뼈. 돼지뼈. 그리고 이제 사람뼈 이렇게 하는데, 네, 사람 뼈는 장단점이 다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주로 이제 인공뼈하고 이제 동물뼈를 주로 쓰고, 이제 고기에 뼈가 잘 붙게, 그러니까 잘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첨가물을 넣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파트인데, 그게 이제 잘 되어지면 괜찮습니다, 상황이. 네. 네. 그래서 그게 되게 비싸요. 뼈가. 예를 들어서 뼈는 뭐 이만한 통에 한 통에 뭐 10,000원이다. 네, 그러면 그 개발한 그 촉진 인자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로 뭐 1mm 조금 이런 들어가네. 게 0. 뭐 몇 미리 이런 게 뭐 10만 원씩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런 부분이 부가성이 높다 보니까 예, 음,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하고 회사에서도 그런 기술 하나만 제대로 가지면 괜찮죠. 그 임플란트 할 때 쓰는 뼈가 다 이제 그런 종류의 뼈라고 가공뼈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인공뼈도 있고 인공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 주로 이제 소뼈, 말뼈, 아, 돼지뼈 이런 종류 그리고 이제 사람 뼈도 쓰고. 사람 뼈는 뭐 자기 뼈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 자기 뼈를 만드는 그 치아 은행이라고 해서 그거를 시설을 갖춘 데서 자기 치과에서 직접 만드는데 저희들 그게 다 있거든요.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외부에 의뢰를 해서 만들어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회사에서 그 원래 이제 그 사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뼈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기증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것도 뼈를 있나요? 사용할 치아 때 소뼈 같은 경우는 이제 광우병이나 이런 전연성 질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주의 이런 게 상당히 많죠 또. 인공뼈 재료는 어떤 걸 쓰나요? 인공뼈는 그냥 그 우리 그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예, 예, 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쓰거든요. 예, 뼈 구성을 만들어서 그거 자체가 어떤 뼈로서의 어떤 그런 오래 역할한다기보다는 그동안 자리를 지켜주고 그리고 예.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그런 성분들을 날라서 다시 이제 대체해 줄 때까지의 역할 뭐 이런 식으로 쓰죠. 얼른 그냥 스치는 직관적인 생각으로는 규소 계열, 실리콘 계열이 쓰이지 않을까 얼른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가 쓰일지 좀 궁금하네요. 예. 그리고 분말 형태나 이런 건가요? 아니면 성형이 된 상태로 들어가기도 하나요? 과립형 일단은 그러니까 보통 완전히 분말은 아니고 예. 과립 형태로 돼 있으면서 아, 파티클이 있는 과립. 그러면서 이제 고기에 그거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엉키면은 딱 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성분들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조작이 쉽도록 그러니까 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부가적인 거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웅덩이처럼 치아가 빠져서 웅덩이처럼 꼭꼭 다져 넣고 잇몸만 딱 덮어 놓으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들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그런 식으로 뭔가는 스티키한 어떤 그런 붙을 수 있는 그런 재질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성형을 하는 거죠. 모양을 성형을 해서 덮어 놓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런 형태. 처음에는 뼈 이식 그래가지고 다른 데처럼 모양 똑 끼워 똑 이렇게 돼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래서 그 과립형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네, 그런 뼈 이식은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또 무슨 암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턱을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 잘라냈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갈비뼈라든지 엉덩이뼈라든지 이런 부분을 딱 그만큼 이제 잘라서 붙이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3D로 해서 요 보형물들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 인공뼈를 만들어서 그대로 이제 딱 집어넣어서 수술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기술이 갈수록 예, 기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예. 근데 결국은 이 뼈를 시간이 다 됐구나. 뼈를 그 만들어서 넣으면 부작용이 되게 또 많거든요. 예. 뼈가 잘 녹아내리고 염증도 잘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보완되는 게 이제 저희 임플란트인데 그 원래 기본적으로 굵기가 뭐 1cm가 예를 들어서 돼야 된다. 그리고 길이도 1cm가 돼야 되는데 두께나 길이가 예를 들면 근데 그 두께나 길이가 5mm만 돼도 그 힘을 그만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뼈가 1cm가 있어야 될 사람인데 5mm만 있으면 5mm는 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만든 게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5mm만 가지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허를 내서 개발한 게 제가 개발한 제 박사 논문이 그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얇은 임플란트를 써도 부러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갈라지지도 않고 또 그리고 뭐 그만큼 힘을 분산을 잘하는
그게 이제 제 특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계속 발표하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특허가 이제 걸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사업화해서 지금까지 한 6, 7년, 7, 8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전체가 많이 쓰이면 그만큼 이제 더 좋죠. 그래서 그런 예. 기술들 하나하나 개발하는 거예요. 이미 저기 그 두 분은 엑셀런스 단계에 들어가 계신 것 같아서 그거 아침 주제가 지금 뭐 저- 그렇게 크게 이물감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기 공 원장님의 그저 박사 논문 그거는 뭐 노벨 평화상 내지는 의학상 후보로 올라가도 되겠네요. 그게 원래 이제 기존 개념에서 진짜 개념 자체가 없던 거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 SDI급 논문으로 아예 신기해요. 실려 있고, 학회에서도 지금 뭐 외국 학회에서도 인용한 것들 보면 학회에 들어가면 누가 인용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인용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이제 요즘 뜨는 거 보면 굉장히 기분은 좋더라고요.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사실 예. 논문은 인용되는 거에서 제일 보람이 크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중국 쪽에는 뺏겼어요, 벌써. 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특허를 걸어놓고 중국에 걸어놓고 했어야 되는데 학회에다 발표를 했더니 중국에서 교수님이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중국에다 예. 특허를 등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유, 얼른 저기 다음 단계로 빨리 나가라고 네, 살짝 자극을 준 거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계속 예. 안정성 테스트나 그리고 기능성 뭐 여러 가지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예. 그게 어느 정도 되어지면 이제 회사로서의 어떤 그런 거를 한번 더 키워보려고 지금 뭐 그렇게 준비는 중에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네.